안녕하세요. 손정우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 코치 손재모의 성공 노트 그 두 번째 시간 세상에 우연은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 자,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 왜 길 가다가 친구를 우연히 마주칠 때도 있고 또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우연히 죽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진짜 우연 같은데. 우연은 없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요, 물론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열역학 법칙, 뭐 이런 물리학 법칙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관여된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유상종, 뭐 너무 잘 아시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불교에서 흔히 불교용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업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공과 성장과 관련된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칙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비물질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물질요. 만질 수 있고 보이고 이동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비물질은 뭐 사랑, 감사, 또 생각,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비물질인 거죠. 그래서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요. 비물질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물질과 비물질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동시성입니다. 물질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핸드폰을 주면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물질의 특징은 동시성이 있어요.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소리. 똑같은 소리를 여러 명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비물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 명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여러 명이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동시성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건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 경계가 모호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잘 아시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성공학 서적이나 요즘엔 자기개발 서적에서 굉장히 많이 예를 들고 참조하는 학문인데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분자, 원자,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자 물리학에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양자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의 이제 기초가 되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이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실험인데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슬릿이라는 게 이제 구멍이죠. 구멍, 길쭉한 구멍. 그래서 어떤 판에다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중으로 슬릿, 구멍을 내는 거예요. 길쭉하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자총으로 전자를 쏘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라는 건 입자잖아요. 입자. 그래서 이 전자가 이중 슬릿으로 이렇게 슬릿으로 들어가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두 줄로 이렇게 줄무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실험이 끝나고 나서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니까요, 꼭 파동이 친 것처럼 간섭 무늬가 생긴 거예요. 우리 왜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깨진다 그러나요?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왜 그 시냇가나 호수 같은데 돌을 던지고요. 돌을 던질 때 그 파장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거기다 돌 하나 더 던지면 그 파장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여러 개의 파장이 앞으로 흩어져 나가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생겨버린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입자가 전자가 어딜 통과하길래 도대체 저렇게 파동처럼 간섭 무늬가 생기지? 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멍 앞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구멍으로 이동하는지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딱 설치하고 결과를 봤더니만,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간섭 무늬가 없어진 거죠. 진짜 입자처럼 이제 진짜 두 구멍, 이 길쭉한 구멍의 크기와 모양처럼 디스크린에 자국이 생긴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죠. 예,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엄청난 그 당시 물리학자들의 설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뭐 잘못됐는 이 실험이 다시 해봐야 된다, 뭐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설전이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결국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자, 관찰되지 않을 땐 파동으로 존재하다가요, 전자가 관찰될 땐 입자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동과 입자의 경계가 모호하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파동이 곧 입자고, 입자가 곧 파동인 거예요. 즉, 물질이 곧 비물질이고, 비물질이 곧 물질인 거죠. 예. 자, 그래서 파동과 입자는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비물질과 물질은 동시에 존재한다. 예. 이게 물리학자들도 이제는요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질과 비물질, 즉 파동과 입자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 자, 이건 물질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예, 자, 무슨 말이냐? 좋은 친구들 사귀라고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왜 그렇죠? 예, 좋은 친구들 옆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나도 좋은 친구가 되는 거고요. 자,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모이죠. 왜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자, 물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행복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따라오는 거죠. 즉, 물질과 비물질 모두 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질, 비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물질 세계에서 안 좋은 에너지를 내는 것은요, 비물질이 또 안 좋아져요. 즉, 우리가 음침한 곳이나 더러운 곳에 가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 같은 원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데, 그 비슷한 것이란 함은 물질과 비물질 다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또 결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물질 세계에서 결과가 벌어지면 그 결과의 원인이 물질 세계에서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즉, 내가 가난한 건 내가 옛날부터 돈을 안 벌어서, 못 벌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비물질 세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원인은 물질 세계, 그 다음에 결과는 비물질인 거죠. 그럼 반대로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선물이 생겨요. 즉,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내 마음, 내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불교 용어에 보면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뭐 생긴 지 이렇게 그 물리학의 기초법칙으로 드러난 지 100년도 안 되는데요. 불교의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선인들은 이런 어떤 우주의 법칙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는 겁니다. 다 내가 끌어당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원인을 내가 쏟으면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물질 세계에서의 원인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에서의 원인, 즉 내 생각과 마음으로, 먼저 부자의 마음 또는 먼저 성공한 그 상태의 감정, 느낌 등을 내가 미리 느끼고 거기에 에너지를 가하고 더하면 그게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는 믿으시겠습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내가 끌어당긴 현실이라는 생각만 가진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고들에 내가 불평하고,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냥, 내가 만든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다른 현실을 창조하면 되는 겁니다. 만들면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 생각으로요. 마음으로요. 느낌으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예,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다 내가 끌어다닌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을 삶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핑계 댈 수 없잖아요. 내가 끌어당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믿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끌어당긴 현실이라 그러면 내가 가난한 거 내 탓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저 남편 탓 같은데, 내 탓이란 말이야?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내가 끌어당긴 현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예,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손재모의 성공노트.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여.